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의 비밀,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전통 문화 속 풍수지리, 줄여서 풍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는 단순히 땅을 좋다, 나쁘다로 나누는 미신이 아닙니다. 자연의 형세와 인간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오래된 사유 방식이자 자연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통 학문입니다. 한국의 풍수지리는 땅의 모양과 기운을 바탕으로 인간의 기흉화복, 즉 운과 복, 불행을 설명합니다. 풍수, 지술, 음양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으며 이 이론에 따르면 땅도 생명처럼 스스로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기운이 좋은 땅에 집을 짓거나 무덤을 쓰면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고, 반대로 기운이 나쁜 곳을 선택하면 불행이나 병, 흉사를 겪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믿음 아래 풍수에서는 인간의 흥망성쇠가 단순한 개인의 노력이나 운이 아닌 하늘과 땅의 기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풍수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설은 신라 말기 불교 선종의 승려들이 중국에서 풍수 이론을 받아들여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라 왕릉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풍수 원칙으로 여겨지는 좌청룡, 우백호, 좌북조남 같은 기본적인 배치가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면 신라 후기까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풍수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진 않았고, 혹시 알려졌더라도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신라에도 전불칠처 같은 고유 신앙과 결합된 길지 개념은 있었지만 이는 중국에서 들여온 풍수지리와는 기준이 조금 달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풍수는 단순히 땅을 고르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고 공간을 해석하며 인간의 삶과 연결 지으려는 깊은 철학이 담긴 문화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집터, 맷자리, 건물의 방향을 고를 때 풍수를 참고하고 있고, 그만큼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 안의 모든 공간이 저마다의 기운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거실은 풍수지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서 외부에서 유입된 기운이 가장 먼저 머무르고 흡수되는 곳이며, 그 기운이 다시 집 안 전체로 퍼져나가는 중심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거실은 집 안의 혈자리이자 심장과 같은 존재로 이곳의 기운이 맑고 정갈해야만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 인간관계운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마다 흐르는 기운의 질이 다르다고 보는데, 거실은 특히 기운의 순환과 집안 전체의 균형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곳이 어둡거나 지저분하거나 기운의 흐름을 막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기운이 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흡수되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은 거실을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기운이 잘 도는가? 불필요한 에너지가 쌓여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며 공간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테리어적 감각이나 편의성만을 고려해 거실을 꾸미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기운을 머물게 하거나 흩어지게 만드는 물건들을 놓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풍수의 시선으로 보면 재물의 흐름을 막고 가족 간의 관계를 경직시키며 집 안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부재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예쁘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두었던 물건 하나가 의도치 않게 운을 막고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풍수지리는 단지 미신이 아닌 수천 년 동안 누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기의 흐름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먼저 품고 전체로 퍼지게 만드는 핵심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이제 거실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깨진 거울이나 금이 간 장식품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기운을 반사시키고 배분하는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지만 그 표면에 금이 가거나 깨져 있을 경우 이는 곧 흐트러진 기운과 불안정한 운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거실에 두게 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잦아지고 재물운이 새어나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서는 이런 손상된 물건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에너지가 온전하고 정돈된 물건만을 공간에 배치하여 집 안의 기운을 맑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하게 화려한 빨간색 소품입니다. 빨간색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집 안의 에너지를 빠르게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과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은 기운이 머무르고 순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처럼 강한 불기운이 머물게 되면 조화를 깨고 불안정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운과 건강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거실에서는 빨간색이 포인트로만 쓰일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너무 큰 식물이나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화초입니다. 식물은 기본적으로 생기 있는 기운을 더해주는 좋은 요소이지만 지나치게 크거나 뾰족한 성질을 가진 식물은 오히려 풍수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인장은 날카로운 기운을 뿜어내어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공간 내에서 기운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부드럽고 둥근 잎을 가진 식물을 권장하며 공간에 맞는 적당한 크기의 식물이 에너지 순환을 도와준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죽은 꽃이나 인공꽃, 즉 조화입니다. 시들어버린 꽃이나 말라버린 화분, 그리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조화는 죽은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건들이 거실에 오래 방치되어 있으면 생기 넘쳐야 할 공간이 점점 무기력하고 탁한 기운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화나 건강한 식물처럼 실제 생명력이 있는 요소들은 공간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므로 거실에는 생명력 있는 것들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질서하게 정리되지 않은 전자기기들입니다. 충전기, 리모컨, 낡은 스피커, 사용하지 않는 셋톱박스 등 전자기기들이 거실 한편에 아무렇게나 모여 있다면 그것은 곧 혼란과 산만함의 상징이 됩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질서와 흐름을 통해 원활히 순환되는데 이러한 무질서한 배치는 기운을 정체시키고 가족 간의 교류나 대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TV가 지나치게 크거나 음향 장비가 공간의 중심에 있을 경우 사람보다는 기계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이는 가족 간 정서적 거리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실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집 안의 전체적인 에너지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라도 잘못 놓여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쁜 기운만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거실을 찬찬히 둘러보며 운을 막고 있는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성별, 생년월일, 태어난 시각과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명리학을 기반한 사주를 통해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